전상경 동아쌤입니다. 제가 이제 25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고, 25년 동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생 이제 전 과목 질문 답변하는 과외 선생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25년 차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사교육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해줬는데, 이 사교육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25년 차 되면서 진지하게 또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기 이제 학원의 입장이나 아니면 학원계 입장이나 아니면 요거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쪽은 자기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만 뭐 강요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판단하시게 두 가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3하고 초6이면 초6은 중1을 올라가서 첫 시험 뭐든지 하면 거의 그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모든 그 학습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학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아마 시험으로 치면 중학교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3이라면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분량 차이가 10배 정도 곱하기 30배 정도가 나거든요. 상위권은. 최소 10배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준비를 안 시키면 이게 적응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능력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와 다르게 이 시기에는 꼭 그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다른 시기는 안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부터 첫 시험 볼 때까지, 중3이면 지금부터 고등 첫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를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기, 다음에 중요한 시기가 이제 수능 보는 시기거든요. 수능 보는 시기. 그 다음에는 뭐 직장 시험이다 이런 공부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능이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직장 잡는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시킬 수 없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학부모들께서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재능이 따로 있고, 장사하는 재능이 따로 있고, 운동하는 재능이 따로 있고,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능입니다, 재능. 다만, 한 90점, 고등학교 점수는 한 80점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한데, 85점까지는. 그 위에는 재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턱걸이까지는 그냥 누구나 열심히 하면 가는데, 그 4년제, 국립대 4년제 이상으로 갈 때는 이제 굉장한 그 재능이 필요합니다, 공부에도. 이 재능을 언제 만드냐? 초등까지 만들죠, 거의.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아이는 공부를 시키고, 아닌 아이는 하고 싶은 걸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 대비 효율이, 어떤 거를 시켰을 때 그 아이가 나는 자동차가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만 한다거나 요리만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쉬운데, 이 투자 대비 효율이 이 공부도 아니고 꿈을 못 정하면 이게 효율성으로 다른 거로 변화시킬 때 공부가 제일 편하거든요. 효율이 좋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가 당당하게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주변과 어울려 살 수 있는가,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게 뭐 가정의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아이의 지능과 재능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어느 정도 가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로를 정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투자 대비로 가장 효용이 적은. 그렇다면 이 투자, 사교육의 투자의 효율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 대비로. 왜 그러냐면 이걸 투자를 하다가 다른 데에 또 진로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진로를 해나가면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이게 다 이제 요즘은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에 따라 대학이 갈리고 이 진로도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든 아니면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전부 다 이제 내신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바뀌고 그 진로 안에서도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을 또 형성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투자를 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아이가 하고 싶냐는 거죠. 아이가 하고 싶냐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공부를 했을 때 왜 그게 효율적이냐. 이런 걸 꾸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이거를 알아요. 안다는 거랑 요거를 알고 이해한다는 거랑 깨닫는 거의 차이예요. 이해는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요거를 진짜 해야겠다라는 걸 깨닫는 건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깨달아가지고 내가 절실하게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 깨달음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로 오는데 그 필연적으로 난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 깨달음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도 이해를 해도 깨달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놀게 하시면 잘했는데 이제 태권도 학원도 잘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잘 다녔습니다. 인성을 만드니까 흔들리지 않게 이것까지 이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면 열심히 놀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학습을 시작한 전 단계가 있느냐, 전 단계를 만들었냐의 차이죠. 그런데 놀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본 플러스 공부의 학습의 기초, 이 기본까지도 두 개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이 기본, 앉아서 공부하는 거 습관 만드는 데만 2년 걸립니다. 2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없는 애는 할 수 없이 학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 주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라는 것은, 자기 주도는 거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애들, 그리고 공부할 재능도 있고 흥미도 보이고 책을 읽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독서를 했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 외에는 자기 주도가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는 해요. 자기 주도 비슷하게. 그렇지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데 이 힘들어 하는 거를 단계를 잘라서 요즘은 자기주도 학원을 보내기도 해요. 혼자 공부를 못하니까 자기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기주도 학원을 보내기도 시작하고 요즘 독학재수 학원 같은 거 생기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학원을 끊어버리면 아이들이 여기서 버리면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원을 가고 이걸 가는 걸 아이가 해달라느냐 부모가 시켰느냐 이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부모가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부모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부모님 발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학원을 스스로 필요성에서 나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필요성을 깨달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요걸 만드는 게 굉장히 힘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실제로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꾸준히 참여하고 이제 성취가 따라지 못하는 것은 이 성취를 만드는 기본으로 2년 이상 적어도 2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2년 이상.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 만드는데 1년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한계가 발생을 해서 성적에 한계가 발생을 하면 이때 사교육을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사교육을 일부분, 한정된 영역만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갈피를 못 잡는 건 애들이 못 잡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못 잡아요. 뭐 학원도 바꾸고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 돈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학원계에 돈을 갖다 주는 거에 비해서 이게 아이 공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공부가 적어요. 그러니까 덜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 공부 시키는 방법을 저는 25년을 공부했는데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 공부 시작하는 방법 자체를 공부를 하시고 누군가한테 듣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자꾸 컨설팅을 해서 정보도 모으시고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경제에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수학 35, 영어 30, 교재 30, 그럼 100입니다. 한 명이. 또 피아노, 영어 해서 40입니다. 이제 140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140만 원만큼 공부하냐는 거죠. 140만 원만큼. 그러니까 130만큼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공부를 비싼 돈을 주고 하고 있다. 이 돈 가치를 하겠다. 나 이게 힘들겠지만 이거 쓰는데 내가 꼭 필요하니까 꼭 해달라고. 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도 수학, 영어하고 영수하고 기타까지 하면 고등학생은 한 120, 30 정도 들으실 것 같고, 중학생도 이제 영어가 되니까 수학도 집어넣고 기타 하면 또 한 80 정도 되면 200에서 교재까지 하면 250만 원 정도가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냉정하게 부모로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국어 논술을 추구하면 1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면 실제로 250인데 적게 잡아도 현재 140인데 적어도 200 정도는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0에서 2,500이면 1년이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2천만 원씩 이걸 6년으로 2천만 원씩 6년이 아니라 한 명은 3년이고 한 명은 6년이니까 죽으면 여기 3년, 여기 1,000만 원씩 하면 3년, 3천 하면 6천,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도 또 늘어나죠. 그래서 사교육을 계속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겪어지면 무난하게 그냥 집에서도 4년제 갑니다.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줄이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강을, 무료 인강, EBS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면, 아니면 이게 인강 보고 뭐 이렇게도 보면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은데, 인강을 보기 전에 교재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모르는 한계치가 도달해서 이거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라도 이거 모르는 것만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용을 줄이려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하려면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가 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이에게는, 고등학교 가는 아이에게는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학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진도 자체를. 그러면서도 스스로 해야 돼요. 최소 비용으로 하려면.
스스로 인강도 찾아봐야 되고 스스로 교재도 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엑기스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학원 분량보다 더 빨리 나가고 학원에서 책을 한 권 나가면 자기가 2권을 하고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상위권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는 애도 학원을 보내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고등 가는 애는. 근데 중등 가는 애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인강하고 교재 보고 스스로 이렇게 위에 큰 애가 할 때 같이 공부를 하게 하고 학원은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가는 애도 이게 고등학생이 가니까 스스로죠. 그럼 결국은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인생 속에서 얘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일까? 전체 투자 로드맵.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요 전체 상황하고 여기 학원비 투자 로드맵.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가 선택하는 학원을 보내는 게 첫째예요. 첫 번째. 아이가 선택하는 학원을 보내야 돼요.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니까 과목도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선택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요 인생의 투자는 로드맵. 아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기 싫은데 한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눈치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둬도 그만큼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원 선택의 로드맵을 정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싫은 것도 자기 로드맵으로 자기가 정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 이 점수를 성과가 안 난다. 이거 굉장히 장기로 봐야 돼요.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셔야 돼요. 어떤 거를 잡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은 벌써 결정이 난 거예요. 한 번 목표를 잡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3번, 얘는 2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잡으면. 얘는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은 1.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얘는 3번 정도, 4번에서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바탕을 만드는데 2년이고 어느 정도 익숙하는데 2년이고 잘하는데 2년이니까 6년이 걸립니다. 6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땡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땡기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을 안 했으면 이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집중한 이유, 동기 이게 아이에게 없으면 이유나 동기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기나 이유 항상 그럽니다. 동기나 이유 꿈이 없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그걸 인식시켜야 돼요. 꿈이 있고 진로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로는 그냥 학습입니다. 학습. 배워서 배우학 익힐습에서 학습을 왜 하느냐? 시험 보기 위해서 합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시험 보고 시험 봐서 결과가 나오면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을 취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을 뭘 갖느냐 해서 나는 이렇게 대학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가는 게 아니라 뭘 할래? 요리를 할래? 그러면 요리도 보면 성적순으로 좋은 대학이 쫙 달려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목수를 할래? 라고 했을 때 건축학과 졸업한 목수하고 그냥 배우는 목수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빌딩 짓는 목수는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노동하는 직업 외에 노동하는 직업도 그래요. 요즘은 전문화돼서 계속 이 직업과 관련된 스쿨들이 생기는데 이게 다 성적순으로 가거든요. 정말 특별한 어떤 전국적으로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데 막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는 막 인류사에 우리나라에서 막 손꼽히는 이런 게 이제 드물거든요. 확률상으로 되지 않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려면 아이들과 얘기를 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 내가 너한테, 네가 학원비를 어느 선에서, 어느 금액선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네가 선택해라, 이거를. 언제 갈지. 뭐 1년 내내 안 가도 되거든요, 학원은. 학교처럼 달라서. 그래서 무슨 과목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학원을 가기 전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걸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근데 같이 찾아줘봐야죠. 아이한테만 맡기진 않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검색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검색하고 하면서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걸 검색하고, 자기 공부하는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것 자체가 발전하거든요. 가족도 발전하고, 나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도 발전을 하고, 아이는 그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뭔가 이 공부 말고 금액이 있잖아요. 투자될 금액. 이거를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60만 원은 학원 가고 40만 원은 저는 피아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피아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들 돈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에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서 이걸 찾았을 때 오히려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니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원만, 사교육 자체가 이렇게 학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태권도나 피아노도 이것도 인성,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통합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장기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다려주는 과정 속에서 이게 높은 효율로 애가 공부 잘하게 변한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서 2년의 기준을 잡고 2년 돼서 잘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빠른 애고 2년 연습하고 2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하고 2년 돼야 상이고 또 2년 돼야 최상위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거 성과 여기서 보면 성취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참여하는 과정을 잘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분석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학원을 가든 뭐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하는 과정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성적이 나오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배우게 해야 나중에 이 공부와 똑같은 유사한 공부와 똑같은 어떤 직업을 하든 또 배워가고 준비하고 적응하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상위권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육 고민은. 왜? 돈은 부모가 내는데 돈의 효용성은 부모가 잘 알지만 그렇지만 이 자녀는 우리 부모가 얼마의 돈을 낼 수 있는지 얼마가 부담이 안 되는지 얼마면 좋은지 이런 건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의 효용성 설명을 해주고 공부하는 주체는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있냐.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돈을 지금 이만큼 쓰고 있는데 네가 이거 효과 있니? 그러면 재밌다고. 처음에 재밌다고 이렇게 배워요. 재밌다고 할만하다고. 그렇지만 이 돈에 갇히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무작정 이렇게 돈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거니까 그 솔직함이라는 거죠. 이제 과외를 하고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학생이 네 나중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른이 돼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6년 동안 쓴 과외비를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갚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런 1억의 투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럼 1억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에게 1억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자녀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서 학원도 한 서너 군데 가서
상담을 다 해보고 자녀랑 같이 해보고 그런 중에 자녀에게 선택하게 하는 선택하게. 그래서 이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에 대한 책임이나 소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자녀가 느낄 수 있게 하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짧게가 아니라. 최소한 2년 잡고 계획을 짜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교육 교민에서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아이에게 주고 옆에서 100만 원씩 아이에 주고 옆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앉아서 도와요. 도우면 학원에서 하는 공부량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한테 100만 원씩 적금시키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얘 초등학교 6학년이 고3 가면 6천만 원 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알바 조금 뛰고 그러면 대학도 혼자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렇게 안 되고 과외비 다 쓰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대학 학비를 대출받아 하면 졸업하면서 빚이 6천만 원이 남죠. 그럴 때 직장 출발하면서 6천을 먹으려면 3년, 4년, 5년 막 걸리거든요. 그러면 5년이나 10년이 늦어져요. 이게 스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간절하게 이걸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아요. 알지만 이해는 하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그냥 대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 번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주고 최대한 스스로 하고 어차피 학원을 가나 학교를 가나 인강을 듣나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옛날과 달라져서 인강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교재가 해설이 옛날보다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해설이 자세합니다. 그리고 책도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졌어요. 수학도 이 단계직에 한 5개,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권 책, 하위권 책, 중위권 책, 상위권 책, 최상위권 책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스스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거나 인강을 가는 거나 치면 교재를 공부하고 인강을 보면 거의 효과가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학원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강이나 아니면 어떤 걸 보면 뭐 한 10만원, 5만원 금액이 싸게 해서 전 과목을 볼 수 있는 프리패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교육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죠.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야죠. 최적의 투여를 하는 비용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어디까지 감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 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고 어떤 식으로 비용을 줄일지 같이 논의할 사람도 없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럼 요지는 뭐냐. 인강을 동원하던 교재를 하던 스스로 하던 아이한테 메리트를 주던 자 부모 입장에서 어차피 사교육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아이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부모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에게 이건 이제 아이 영역인데 부모가 할 거잖아요. 아이에게 이렇게 선택하는 네가 선택해서 사교육하라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혼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는 거죠. 혼자 해보고 안 되면 학원을 가더라도 왜? 혼자 안 해보고 보내면 계속 보내야 돼요. 혼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는 만큼 차라리 이렇게 줄인 걸 갖다가 줄인 걸 가지고 스스로 하는 걸 가지고 보너스를 주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그 적금을 부어주거나
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가 더 하고 싶대요. 고3 돼서. 그럼 이 돈을 모아가고 이 돈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방비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쓰는 거를 돈을 쓰는 거를 자녀랑 가족이 전체가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큰애가 있으면 작은애 있으면 다 가족회의 하셔야 돼요. 왜? 얘가 돈을 쓰게 된 걸 보고 나중에 왜 나는 안 해줘 엄마는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동생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돈 쓰는 방법을. 이게 아이를 교육하는 거는 학원에 맡기더라도 맡기기 전까지 돈을 투자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데 돈을 지불은 부모가 하는데 이 사용하고 효과 보고 만족 보는 건 자녀라는 걸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서 자녀랑 긴밀하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학원에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걸 계속 다닐 건지 왜 다니는지. 그래서 마음을 터야 돼요. 전제조건. 이제 결론입니다. 전제조건. 자녀하고 부모하고 마음을 터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이야기든 학원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이 투자가 효율적이고 비용이 줄어들지. 너 학원 보냈는데 점수 A. 이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학원 보냈으니까 성적 올라가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학원 갔으니까 공부했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학교 다녔으면 그러면 학원 가서 배우는 것처럼 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얘는 다 맨날 다 1등이에요? 아니죠.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는데 1등부터 30등까지 학교 가도 학원 가도 1등부터 30등까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에 대한 효용성 재촉하고 이런 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사교육의 제일 첫 번째 전제조건 출발은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얘기를 하고 도움 주고.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다 도와줬는데 그다음 좀 강요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학원계 중심으로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둘째는 이렇게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한테 뭐 도와줄까 뭐 할까 이렇게. 자, 이제 중구난방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이 그럼 뭐냐. 대화하셔야 됩니다. 자녀 사교육 고민은 왜 혼자 하냐면 자녀랑 같이 하셔야 된다. 동아쌤입니다.